속에 당이 많아지면은 당뇨라고 하죠.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은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정식 명칭은요, 이상 지질 혈증인데 지질 대사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혈액 속의 지방 중에서 중성 지방이 높아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고지혈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피 뽑고 고지혈증이네요 하고 약을 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약만 먹지 내가 중성 지방이 높은 건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이라는데 어떤 게 높은지 아니면 둘 다 높은지 먼저 아는 것이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첫 스텝이에요. 중성지방은 고기 안 먹고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과잉 칼로리가 되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술 많이 먹어도 올라가고요. 달달한 거 많이 먹어도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탄수화물 좀 줄이고 또 달고 기름진 음식 끊고 또 운동을 하면요,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잘 못 먹고 보릿고개다 또 혹은 사냥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 배를 고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인류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생존을 했고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아주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저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적당해야지 혈액 속에 넘쳐나면은 대형 사고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 혈액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중성지방은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에 산소와 만나면은 산패가 시작이 됩니다. 부패하는 건데 이게 문제예요. 호두기름이 공기 중에 오래 방치가 되면은 쩐내가 나죠. 기름이 산패했기 때문인데 중성지방도 똑같아요. 혈액 속에 산패한 중성지방이 넘쳐나면은 이 자체로 염증 물질이 되고요. 또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다면 덜 먹고 운동해서 반드시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 15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콜레스테롤은요, 좀 다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음식 말고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처럼 단순히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아니고요. 반은 지방이고 반은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도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지질 단백질이고요. 아마 이해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단백질은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역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적어도 매일 한 1300에서 1500mg의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방법으로 생존을 했을까요? 이거 뭐 언제 굶을지도 모르는데 음식에만 의지했다가는 콜레스테롤이 어느 날 동날 수도 있겠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는 한 10에서 20%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쓰게끔 진화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스스로 만들어서 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 몸을 세포 단위로 쪼개면은 세포 하나하나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세포막이 있는데요. 이 세포막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은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다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혈관세포에 스크래치가 나도 잘 복구가 안 될 거고 근육세포도 재생이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의 25%는요 또 뇌에 있는데 이 뇌신경을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몸통에서 길다랗게 줄처럼 신경줄이 뻗어 나와서 다른 세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줄을 여기 보이시면은 감싸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미엘린 수초라는 것이 감싸서 보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전기 신호도 빨리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엘린 수초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가전제품의 전깃줄이 피부로 감싸져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로 가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서 이 미엘린 수초가 만약에 벗겨지면은 신경 전달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건망증도 잘 생기고요. 각종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뼈 건강에도 필요하고 또 암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종 같은 그런 종양을 억제하는 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식보다 대부분의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예요. 이때 재료를 쓰는 것이 역시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을 만드는데도 또 몸속에서 생성되는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스스로 만든다고 했는데 콜레스테롤의 주 생산 공장은 어딜까요? 바로 간입니다.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의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 권장량이요 300mg밖에 안 돼요. 하루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훨씬 적은 이유도 간에서 직접 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흡수된 콜레스테롤 양을 감지해서 그날은 조금 적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처럼 간은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뭐 새우나 여러분 알고 계신 달걀 이런 거를 무조건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요. 피검사를 했을 때 고지혈증 항목이 크게 4가지인데요.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하나고요. 자, 나머지 3가지가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지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을 건데 총 콜레스테롤은 말 그대로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걸 합한 거고요. 2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다시 얘기하면 고밀도 지질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해가 쏙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간 공장이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해서 필요한 곳으로 뇌, 근육, 부신 같은 세포 조직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H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각각 기관, 세포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역수송하는 수거차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수거가 안 돼서 쓸모없는 박스들이 여기 계속 쌓여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 HDL 콜레스테롤, 수거하는 콜레스테롤을 착한 콜레스테롤로 부르고 있고 60 이상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DL이 갑자기 2배, 3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몸속 어딘가에서 이거는 좀 비상사태가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인데요. 자, 얘의 역할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택배 상자에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몸 곳곳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배달해주는 배달차, 수송차 역할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혈관을 통해서요. 특히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막 세포가 망가졌을 때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배달을 해주는 건데 혈관에 돌아다니는 택배차가 이렇게나 많아지면은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은 서로 쿵쿵 부딪히면서 차 사고도 많이 나기 마련인데 얘도 LDL 콜레스테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혈관벽에 이렇게 쿵 박혀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찌꺼기들하고 결합을 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아예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이 혈액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분 한번 볼게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8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면 이분은 약을 먹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LDL 콜레스테롤도 두 타입이 있어요.
A 타입,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차 유형이 A형 택배차가 있고 B형 택배차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이 A형 택배차는 아포리포프로틴 A, 줄여서 아포A라고 하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좀 크고요. 얘는 참 착한 역할을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 말고 HDL이 조직에서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실어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역할도 같이 겸해요. 그래서 A형이 많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B형인데요. B형은 아포리포프로틴 B, 아포B라고 하는데, 얘는 A형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단순해서 상자 수거까지는 못하고 오히려 혈관의 침투를 잘해서 조금 더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내가 LDL이 높다면은 어떤 타입이 더 높은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아포B가 113이에요. 이게 한 140 정도까지는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56으로 너무 좋고요. HDL도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 고지혈증이라고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자, 이건데 당장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처방되는 콜레스테롤 약이 뭐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그 효소를 억제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 약 먹고 무조건 수치만 낮추려고 하면은 세포 손상이 오히려 복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물론 뇌출혈이나 어떤 외상 같은 비상사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막 갑자기 막 200, 300까지 넘어간다. 그렇다면 빨리 약을 써서 급한 불을 당연히 꺼야죠. 자,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원래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은, 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내 몸을 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고지혈증이 뭔지,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과 또 LDL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면 약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교정하자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들과 또 풀어가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도 여러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2탄에서 찾아뵐게요.